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의 소설에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여라입니다. 신나는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 나는 어려서는 머리가 좋은 줄 알았다. 하지만 커가면서 알았다. 나의 머리는 단기 기억은 날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걸. 하지만 길어야 이틀을 못 간다. 이틀 넘게 외우고 있으려면 이틀이 지나기 전 또 막대한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나는 학창 시절에는 평소에는 놀고 노는 게 전부인 아이처럼 행동했다. 아니, 그렇게 보였으리라. 시험 기간만 되면 모든 과목들의 정보를 집어넣느라 잠도 잘 수 없는 나날이었다. 물론 시험 때마다 성적은 아주 우수했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나는 머리를 비우느라 내리 잠만 자야 했다. 친구들은 나를 벼락치기라 불렀고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석 입학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치열한 사투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타인에게는 그저 운 좋고 머리 좋은 벼락치기 천재로 보였겠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데이터의 전쟁이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틀의 기억력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입력했을 때만 해도 나는 세상에 나 같은 변종은 단연코 혼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모니터 너머로 쏟아진 정보들은 내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와 유사한 증상을 겪는 이들의 흔적을 끈질기게 찾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학창시절 벼락치기의 신이라 불렸고 단기 기억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이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묘한 동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오기를 느꼈다. 이들과 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혹은 우리가 공유하는 이 48시간의 비밀 속에 어떤 공통된 저주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홀린 듯 그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벼락치기 아이들끼리 밥 한 끼 합시다라는 다분히 가볍고도 도발적인 제안을 했다. 약속 장소인 서촌의 한 한옥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2명의 남녀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나와 닮아 있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뇌에 밀어넣느라 지쳐 보이면서도 방금 읽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다들 이어폰을 끼고 계시네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를 통성명 대신 48시간이라 불렀다. 식탁 위에는 3명의 스마트폰이 나란히 놓였고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녹음기 앱이 돌아가고 있었다. 교수님의 강의, 어제 외운 법전, 오늘 아침에 훑은 시사 상식까지. 우리는 이틀이 지나기 전 새로운 데이터를 더 씌우지 않으면 자아가 텅 비어버릴 것 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기이한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 셋 모두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거나 고시를 단기간에 패스한 수재들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사후 증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시험이나 큰 과업이 끝난 직후 우리는 약 24시간 동안 외부의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가사 상태에 빠졌다. 뇌가 정보를 비워내기 위해 강제로 셧다운되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어린 여자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낮게 은조렸다. 우리가 비워낸 그 막대한 데이터들 정말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전송되는 걸까요? 그녀의 질문에 식탁 위로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메일함에 도착한 정체불명의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곳엔 그녀가 지난 시험 기간에 외웠던 국가기밀급 통계 자료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다.
본인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정보들이었다. 누군가 우리의 단기 기억 능력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가설은 소름 끼치는 설득력이 있었다. 우리는 천재라는 이름의 저장 장치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때 내 이어폰에서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데이터 업데이트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전원 수면 모드를 준비하십시오. 동시에 식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밥조차 다음 48시간을 버티기 위한 연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식당의 전원이 차단된 찰나의 정적 속에서 이어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적인 질감을 띠며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이어폰을 빼냈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이제 이어폰이 아니라 식당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다. 동기화 오류. 피실험자 간의 접촉은 금지 사항이다. 가장 어린 여자가 비명을 참듯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까 보았던 정체불명의 파일 대신 붉은색 글자로 된 카운트다운이 흐르고 있었다. 5959.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나이프를 움켜쥐었다. 수석 입학이라는 명예도,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하던 치밀함도 이 상황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그때 식당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건조한, 감정이 거세된 발소리였다. 이틀의 기억력이라. 여러분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정의했더군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은색 안경테를 매만지며 우리를 응시했다. 그는 이 레스토랑의 주인도 우리에게 메일을 보낸 초대자도 아니었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작은 배지에는 로그 마이너스인 메모리, 아카이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인간의 뇌는 원래 무한한 저장소입니다. 하지만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개체들에게 단기 고속 압축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당신들이 학창시절 내내 벼락치기로 집어넣은 그 방대한 데이터들, 시험이 끝나고 잠들 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태블릿 PC를 켜서 우리 앞에 던지듯 놓았다. 화면 속에는 내가 지난 학기 기말고사를 위해 외웠던 고급 응용, 물리 공식과 미출간 논문 초안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함께 나열되어 있었다. 당신들이 뇌를 비우기 위해 잠든 그 순간 당신들의 뇌는 슈퍼컴퓨터의 서버가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뇌를 빌려 세상을 재설계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죠. 당신들은 그 대가로 천재성이라는 일시적인 마약을 얻은 것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기억을 도둑질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남자는 여유롭게 시계를 확인했다. 도둑질이라니요. 계약이죠. 당신들은 남들이 평생 걸릴 성취를 단 48시간 만에 해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처럼 피실험자끼리 모여 자신들의 정체를 논의하는 건 시스템의 결함으로 간주합니다. 카운트다운이 4511을 가리켰다. 남자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했다. 1시간 뒤면 당신들의 뇌는 강제 포매팅됩니다. 이번엔 단순히 어제 오늘의 기억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이곳에 왜 왔는지, 그리고 48시간의 저주가 무엇인지조차 완전히 삭제될 겁니다. 다시 깨끗한 백지 저장소가 되는 거죠. 나는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던 녹음기를 만졌다. 이어폰으로 항상 듣던 교수님의 목소리 대신 이제는 이 남자의 오만한 고백이 기록되고 있었다. 이틀이면 사라질 기억이라면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승부를 봐야 했다. 나는 옆에 앉은 2명의 동료에게 눈짓을 보냈다.
우리 셋은 각자의 분야에서 수석을 차지한 괴물들이다. 이 짧은 48시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우리를 서버로 이용하려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백도어를 찾아야만 했다. 포매팅까지 45분 남았군. 수석 입학한 머리들끼리 밥 먹자고 모였으니 마지막으로 이름값 좀 해볼까? 나는 녹음기 버튼을 꽉 눌렀다. 이제 이 미친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역으로 털어버릴 차례였다. 나의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나와 같은 두려움과 분노를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벼락치기로 얻어낸 천재성이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의 노예라는 사실은 그 어떤 시험 낙제보다도 쓰라린 패배감이었다. 어떻게? 이 남자는 우리를 피실험체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을 거야. 가장 어린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액정은 붉은색 카운트다운 4420을 맹렬히 뿌려내고 있었다. 나는 남자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를 노려봤다. 그 안에는 우리 뇌의 포매팅을 실행할 핵심 코드가 있을 터였다. 녹음 파일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심는 건 너무 평범했다. 우리의 뇌가 서버라면 그 서버를 직접 조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럼 우리 셋이 동시에 각자의 서버를 공격한다. 옆에 앉은 남자가 내 말을 이해한 듯 눈을 빛냈다. 뇌 해킹? 그걸 45분 안에?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역으로 우리 뇌의 포매팅을 가속화시키는 거야. 남자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마 우리의 모든 발상 회로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있었다. 우리 셋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이틀 안에 방대한 지식을 쑤셔넣고 이틀 안에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비상식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셋이 각자 가장 복잡하고 무거운 데이터를 동시에 떠올려 수천 페이지의 논문, 수백만 줄의 코드, 온갖 고어, 이미지와 사칙 연산이 뒤섞인 비정형 데이터까지. 가장 어린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렇게 하면 뇌가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이 시스템은 우리 뇌의 과부하를 견디도록 설계되었을 거야. 나는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포매팅 주기를 앞당기고 동시에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무의미한 데이터를 역으로 주입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킬 거야. 그럴 리가.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의 뇌는 고작 인간의 것일 뿐이다.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로. 인간의 뇌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셋이 동시에 각자의 기억 저장소를 고장내는 거야. 수천 년의 역사 데이터,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예술 작품, 우주의 모든 별자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떠올려. 동시에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이 도박은 성공하면 자유지만 실패하면 영원한 백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매팅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하나, 둘, 셋. 나의 신호와 동시에 우리는 각자의 뇌 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기억과 지식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충돌하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복잡한 양자역학 방정식과 엉켰다. 옆에 앉은 남자의 눈은 흐릿해지며 셰익스피어의 비극 대사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뒤섞여 타오르는 듯했고 여자의 입술은 전 세계 각국의 수도 이름과 고대 상형 문자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3015. 카운트다운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태블릿 PC 화면은 갑자기 깨지는 듯한 노이즈를 내며 깜빡이기 시작했다.
식당 안의 스피커에서는 기계음이 비명을 지르듯 울려 퍼졌다. 경고. 피실험체 뇌 활동 비정상. 오버로드 감지. 시스템 과부하 임박.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입력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 셋의 뇌는 통제 불능의 데이터 쓰나미를 뿜어내고 있었다. 수억 개의 이미지, 수조 개의 단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리와 감각들이 무질서하게 시스템을 향해 폭주했다. 우리가 이틀마다 강제로 비워내던 그 막대한 정보들이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질식시키는 바이러스가 되어 되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일제히 꺼졌다. 남자의 태블릿 PC는 검은 화면으로 변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났다. 아니, 깨어난 것 같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의 도가니였지만 강제로 포매팅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 이름이 뭐였죠? 여자가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곳에 왜 왔는지, 심지어 48시간의 저주가 무엇인지조차 희미해진 상태였다. 우리는 시스템을 붕괴시켰지만 그 대가로 우리 스스로도 혼돈 속에 빠진 것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갑자기 열리며 경찰 복장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었다. 여기는 로그인의 기밀 실험 장소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우리는 이제 이틀의 기억력이라는 저주뿐 아니라 우리의 뇌를 노리는 거대한 조직과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기억 상실 속에서 탈출해야만 했다. 경찰 복장을 한 사람들의 외침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들의 고함 소리보다 훨씬 더 큰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곳에 왜 왔는지조차 명확하게 떠올릴 수 없었다. 다만 온몸의 세포가 도망쳐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옆에 앉은 남자와 여자의 표정도 나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으로 번득였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듯이. 우리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대가는 기억 상실이었다. 우리의 강력한 뇌가 무질서한 데이터 폭주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중요한 파일들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움직이지 마. 한 경찰이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눴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냅킨 케이스를 집어 던져 경찰의 시야를 가렸다. 동시에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며 길을 만들었다. 가장 어린 여자는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이며 재빠르게 식당 뒤편의 주방 문을 향해 내달렸다. 경찰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우리 셋은 거의 동시에 주방 문을 박차고 나갔다. 어둠 속에서 나타났던 로그 마이너스인 배지를 단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기억을 잃었을지언정 그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다. 주방은 온갖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새도 없이 도망쳤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오직 탈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좁은 뒷문을 박차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우리는 서촌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공포가 묻어났다. 나도 답을 알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안개에 휩싸인 듯 뿌연 상태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왼쪽으로 꺾어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왼쪽으로. 나는 외쳤다. 우리는 골목길을 따라 맹렬히 달렸다. 뒤에서는 경찰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낡은 한옥 지붕 위를 뛰어넘고 담장을 뛰어넘으며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만. 저기. 그의 눈은 골목 한편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 한 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낡고 녹슨 자전거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처럼 느껴졌다. 내가 저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갔었어. 여자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매일 저녁, 시험 기간이면. 그녀의 말에 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었다. 나 역시 저 자전거를 타고 비 오는 날 밤 젖은 책들을 들고 도서관을 향해 질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기억 조각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시스템은 우리의 핵심 기억을 삭제했지만 특정 사물이나 장소에 얽힌 감각 기억까지는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단서였다. 저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야 해. 그곳에 분명 무언가가 있을 거야. 남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재빨리 자전거 찾아 올라탔다.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페달을 밟는 다리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익숙했다. 우리는 서촌의 밤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쫓는 경찰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도서관. 도서관에 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는 과연 그곳에서 잃어버린 기억과 로그마이너스인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도시 외곽의 낡은 국립도서관 앞에 멈춰 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도서관의 거대한 석조 건물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곳이 정답이라고 세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저기에요. 3층 제2열람실. 창가 쪽 4번 자리. 홀린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불이 꺼진 3층의 한 구석이었다. 우리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도서관 내부로 침투했다. 도서관 내부는 정적 그 자체였다. 수만 권의 책들이 내뿜는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계단을 올랐다. 데이터가 사라진 머릿속에서 이 장소에 대한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곳은 우리가 시험 기간마다 벼락치기를 하던 전장이었다.